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매일신문 전 정치부장 이상곤 부장 모시고 지금 4월 말 5월 초 지금 격동하는 한국 정치의 흐름 소용돌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지금 초선 오족이란 말이 있어요. 예. 초선 오족 해서 뭐 초선들이 보면 이번 4.7 재보궐선거 졌다 그래서 뭐 반성문 쓴다 그랬다 뭐 2, 3일 만에 반성문을 왕창 썼는데 본질이 뭐예요? 여하튼 4.7 보궐선거에 네. 참패를 하고 난 뒤에 네. 주로 이렇게 선거 참패를 하고 난 이유라든지 네. 이렇게 되면 주로 초선들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당내 개혁파들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보통 네. 주로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이번에도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초선들이 예. 초선 5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지 반성문도 내고 이제 당이 이제 조국에서 탈피해야 된다. 네? 조국 My fatherland, my motherland. No. 조국 교수? 조국 교수. 조국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반성문을 내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그게 며칠 가지를 못했어요. 네네. 극성 팬들이 그냥 SNS나 아니면 당원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 문자 폭탄을 날리고 이래버리니까 네. 뭐 사람들이 이제 슬슬 빼면서 나중에 반성문까지 내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민주당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곤 부장은 그래서 도로민주당, 도로친조국당이 되었다. 도로친문당, 도로친조국당. 저는 근데 사실 도로친문당에는 저는 사실 거의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도로친조국당이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정말 보면은 이번에 그 초선 오족이라고 찍힌 초선 5명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물정을 몰라도 보통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결국 그렇게 돼버렸죠. 아니 실제 물정을 몰라. 아니 이 당의 주인이 누군데 자기들이 얼떨이웃같이 얼떨결에 지난해 180명 되는 그 통에 4.15 총선 때 맞습니다. 얼떨결에 빠지 주서 단 이 5명 운동권도 아니에요. 그들이 봤을 때 이 당의 주류 세력인 386 운동권들이 봤을 땐 이런 어디서 좀 굴러먹던 것들이 와갖고 지금 보면 감히 우리 운동권의 상징인 조국님을 갖다가 흠집을 내려고 그래? 조국 사태 수혜자들이었죠 그 사람들. 근데 예. 아니 옛날 17제 때 탄돌이들 같이. 근데 이런 거죠. 이 아들은 이 5명은 뭐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해 180석 먹은 거 4.15 총선 때 그건 정확히 뭐 조국 때문에 먹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그 당시에 보면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돈 뿌리고 코로나 맞습니다. 이른바 rally around the flag effect라 그래갖고 이른바 국기 개항 효과 때문에 이른바 공포에 질려있던 사람들이 찍어준 건데 어쨌든 그 덕에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놈들이 어디 건방스럽게 어린 것들이 아니 당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말이에요. 운동권 군번으로 보면은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10배 높습니다. 문재인은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다. 또 노무현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가 함께 부산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라고 해서 어떻게 상징적 인물, 즉 가오마담으로 세웠던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은 당대로 이렇게 다 도로아미 타블로 돌아가고 말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 하는 짓을 보면 또 그렇잖아요. 요번에 방역기획관에 김호란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네네. 김호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데 조금 기여를 했던 사람이래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방역이라는 게 네. K-방역 거리두기라든지 네. 아니면 진단이라든지 이런 방역 중점에서 이제는 백신으로 넘어온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럼 백신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집단 면역을 하고 빨리 국민들을 어떻게 마스크를 빨리 벗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해야 되는데 김호란이라는 사람을 또 임명을 해놨더니 온갖 데서 다 본인사다 이게 좀 그 방역에 무지한 거 아니냐 하여튼 대통령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 기본적으로 무능합니다. 무능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호란
방역기관이 신설된 것이죠. 신설된. 그동안 이제 정은경 이제 질병관리청장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K방역으로 재미를 봤는데 재미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전 세계에서 우리 111위 백신 접종 110 꼴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호란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니까 이재영이라고 지난번 양산에 출마했던 민주당 예. 그 마누라인데 어쨌든 김호란이가 작년에 했던 얘기 제가 세 가지만 한번 적어봤어요. 예. 코로나19 확산은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지난해. 예. 다음에 지난해 우리 한참 그 뒤늦게라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 구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팽배했을 때 화이자, 모더나 백신 구매 서두를 필요 없다. 또 이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작소 거기 나와서 공작소 무슨 공장을 가짜는 공작소지.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마운 것이다. 특히 이 김호라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결사 반대했던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를 갖다 창궐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역기획관이라고 턱 안 치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흔한 얘기로 넋이 빠져있고 얼이 빠져있고 무능하기 짝이 없고 사태 파악 못하고 거기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을 손절 즉 적절하게 이번에 이낙연 씨가 그 표현을 썼죠. 파지티브 차별화. 파지티브하게 차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별하겠다. 배신은 안 하겠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게 뭐죠?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로지 딱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내년 3구 대선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정권을 갖다가 지킴으로써 즉 정권을 재창출함으로써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더 누리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든지 마치 인당수에 확 밀어넣는 시임청이 마냥 포기하고 폐기할 수 있다. 그 표현을 갖다가 멋지게 표현한 것이 뭐냐니까 파지티브 차별화예요. 그런데 운동권에서 절대 건드려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잖아, 운동권 애들이. 그렇죠. 본인도 운동권 출신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성균관대학에서 짱돌 좀 던졌습니다, 이 아저씨도. 근데 이 아저씨는 그래도 빨리 일찌감치 개가천선해서 공부하고 또 기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왔던 사람이고, 그 아저씨들 보면은, 독자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게. 아니, 맞잖아. 근데 짱돌 던지다가 그 다음에 흔한 얘기로 저 정치판 건달로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권력을 잡아보니까 이 달고 상큼하게 죽이거든. 근데 오로지 자기들이 버티는 건 뭐냐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야 임마 우리가 연병 너희들이 공부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 때 우리는 연병 던졌어 짱돌 던졌어 이게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게 자꾸 자기네들 이제 선민 내지는 뭐 자기네들 정당화시키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조국을 건드리니까 가만히 있냐고 이 다섯 놈, 이 초선 오적 같은 놈들아. 그렇게 돼버린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도라미 탑을 돼버린 거잖아요. 뭐 우리 황 대표님 말씀 맞다나 친민주당. 그다음에 도로친민주, 도로친조국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는 네. 마침 또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설이 나오고 나서 네. 정청래 의원이 아니 그럼 뭐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되는 거는 뭐 하늘 내가 못하라는 법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진중권 교수가 하늘이라도 무너지냐 그랬죠. 하늘이 무너지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진중권 교수가 정말 좋은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 그랬죠. 콘크리트 지층이 무너질 거다, 억장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진 교수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도라미 탑을 대고 도로친 조국 당으로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네. 지금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면 골치 아픈데 이 도로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훨씬 앞으로 정권 교체라든지 아니면 향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 교수는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보면 이제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과 후배는 아닙니다만은 대학 82학번에 조국이하고 같은 조국이는 이제 법대하고 이제 이 진 교수 같은 이제 인문대 미학과 저는 인문대 영문과죠.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4년 후배쯤 되는데 진중권 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삼차각들 하는데 노유준이라고 아시죠?
노유진, 예.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 세 사람이 얼마 전까지 즉 노회찬이 세상 뜨기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보수 이명박 박근혜를 조롱하는 선두주자였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진중권이 바뀌었을까요? 진중권은 자기들이 운동권의 본류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막상 정권이 바뀌어서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없고 오히려 보면은 그 자기가 봤을 때 운동권의 본류라기보다는 거기서 그저 몸빵 때리던 친구들이 보면 벼슬 하는 게 솔직히 배 아픈 거예요. 깨놓고 얘기하면 뭐 저는 그래서 저는 또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니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니까 지금 보면 진중권이 뭐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변심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니까 사람 참 거기 말이 현혹되는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 지금 민주당은 이제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습니다.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뭔가 변화하려 하는 가운데 어설프게 노무현과 당시 열린우리당 쪼개고 뭐 대통합민주신당 만드는 과정에서 패족 신세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야, 역대 선거에서 이 선수가 잘해서 이 선수가 이기는 거 맞냐? 이 선수가 못해서 이 선수가 이기는 거야. 이번에도 솔직히 말해서 무슨 오세훈이가 박형준이가 잘해서 그들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고 어마어마한 희망이라서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괜히 어설프게 지금 초선들 세상 물정 모르는 초선들 어시아어시아 해갖고 괜히 여기서 얼마 이제 10개월 조금 더 남은 대선에서 판을 갖다 자기 스스로 이른바 적정 분열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차별화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안 칩니다. 윤호중이 이번에 원내대표 됐습니다. 이번에 5월 2일이죠 민주당 당대표. 당대표는 5월 2일. 우원식이, 예. 그다음에 송영길, 그다음에 홍영표, 뭐 셋 다 어떻게 보면 범친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원식이 같은 경우는 이해찬이가 밀고 있고 민평년가 이해찬이 밀고 있고 홍영표는 뭐 너무나 잘 아는 바치 아시는 바와 같이 친문 중에 친문 이제 친문의 표현 앞으로 쓰지 마십시다. 이제 친문은 이제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부엉이 모임이에요. 즉 노무현을 갖다 기렸던 부엉이 모임 핵심입니다. 뭐 송영길은 말할 것도 없고 송영길이 조금 비줄입니다만은 그래도 운동권 386 운동권 81학번입니다. 연대. 자, 이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은.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상징적으로 오히려 보면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정청래를 갖다가 법사위원장 법하고 아무 관계는 아니지. 법하고 관계는 있다. 감옥 간 관계는 있지만 법하고 관계는 그 사람 공대 출신이니까 공대 출신의 운동권에 뭐 법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뭐 그 직전에 법사위에도 삼성 국회의원이면서 법사위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법사위원장 하면 역대 박영선, 그다음에 이번에 윤호중 이 두 사람만 법조인이 아니었던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옛날 법사위원장, 즉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장이 조금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집권 여당의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지금 윤호중에 이어서 정청래로 앉힌다는 것은 무슨 시그널을 보내는 거냐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야당 뭐 이기는 것 같지만 윤석열이 우리가 조지면 얼마든지 조질 수 있다. 흠 많다. 야 김종인이 이미 보면 김종인이 입에 피를 물고 지금 주호영이 씻고 앉았고 안철수 씻고 앉았다. 저거 조만간 적정 분열된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괜히 이게 무슨 번개하면 뻥 쳤다고 말이지 호들갑 떨고 흐트러져서 안 된다는 것이 시그널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근데 저희들 뭐 지금까지 정권들 여러 정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정권들 봤을 때 항상 정권 말기 되면 이런 식으로 정권 심판용 선거 중간 심판용 선거 뭐 이런 거에서 주로 참패를 하게 되는데 네. 참패를 하고 난 뒤에 네. 폭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오만 떨고 반성 뭐 우리가 잘해야지 다음 정권 재창출 있지 이러다가 다 망해 왔었습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문재인 정권과 그다음에 지금 도로 친조국당으로 돌아가는 이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다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권 저 부장은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고 이제 보셨고, 저는 이래요. 나는 오히려 좀 약간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 게, 민주당이 옛날 2016년에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민주당이 아니라 그 당시 새누리당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새누리당 돌아가 보시죠. 그 3월까지만 해도 그 당시 뭐 180석 하느니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진박 파동에 옥새 들고 나르샤에 네. 그래놓고 음해매 선거 딱 치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구에서 제일 먼저 최경환 씨가 한 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예, 꿇어앉고 바로 꿇어앉고 뭐 잘못했습니다. 3보 1변을 했었던가. 3번 1번 안 했어요. 뭐 무릎 꿇고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뭐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도 뭐 보면 뭐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박영선이 하고 저 누굽니까 저 부산에 김영춘이 뭐 한번 기회 주십시오. 기회 줍니까? 유권자 더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 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자기 쪼대로 가자. 그렇지. 드디어 나왔네. 어차피 자기 쪼대로 가고 흔한 얘기로 내년에 뭐 진짜 어떻게 벌어져 갖고 정권을 잃었다 손치더라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는 172석 갖고 3년은 버티거든. 아니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 원내대표 되고 나서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그런 얘기 했어요? 대통령은 임기 1년 남았고 자기네들은 3년 남은 국회 권력은 3년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중권 씨가 보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르게 야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일단 우리 절대 연개소문 아들같이 흩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뭉친 가운데 자 저놈들 저 보면 저 김종인이 윤석열이 금태섭이 주호영이 안철수 그것도 김무성이 또 황교안이가 또 나오대 요즘 저놈들 반드시 내부 멀어진다 봐라.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참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의 사례가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될지 정말 하여튼 점점 흥미진진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흥미진진하면 뭐 생각이 들긴 흥미진진합니다. 자 감사합니다.